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벌써 2022년 7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갔고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인데요. 최근 지속되는 안 좋은 소식, 악재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의 은퇴 계좌, 투자 계좌 역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비록 이렇게 계정 보는 것이 조금은 짜증나고 보기 싫지만 한 번쯤 리뷰를 함으로써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대표하는 지수 대비하여서 그리고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 ETF들과 비교를 하여서 여러분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여러분과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뱅가드 ETF인 VO의 2022년도 상반기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2022년도 1월 달에 대비하여서 2022년도 6월 말까지 마이너스 19.91%를 기록하였습니다. S&P 500과 비슷하게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토탈스탁 역시 비슷하겠는데요. 뱅가드 ETF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뮤추얼 펀드 ETF 위주로 투자를 하였으면 보통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셨을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미국의 대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 역시 올해 초와 비교하면 주식이 마이너스 20%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따라가신다고 이러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마이너스 20%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만 비교해 봤을 때는 수익률을 거두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6개월 동안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셨거나 투자의 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크크를 보겠는데요. 미국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VO와 비교하여서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QQQ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상반기 수익률이 조금 더 낮은 마이너스 30%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관련된 주, 헬스케어, 은행주 등등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요.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위주의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회사들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더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만요.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기간 동안은요. 그 수익률 역시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QQQ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한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혹은 이보다 더 안 좋은 수익률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ARKK, ARK 이노베이션 ETF가 되겠습니다. 이 AR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떨어져서 그 리스크 역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더 안 좋은 수익률이 나와서 올해 2022년도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6%를 기록하였습니다. 1월 초에 이 펀드에 $10,000를 투자를 하셨으면요. 반 넘게 돈이 날아가서 $4,400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도 지난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ARK 펀드가 인기를 갖기 시작할 때 S&P 500 펀드 말고 ARK 펀드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으면 제가 투자하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마시거나 아주 적은 양만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RK 펀드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비트코인 관련한 크립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크립토 주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프 차트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제공을 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 GBTC와 역시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ETHE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가 나왔고요. 이더리움을 따라가는 것은 더욱더 많은 수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76%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기술주 성장주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고요. 몇 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6% 넘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따라가는 것과 크립토 커런시를 따라가는 주가 등을 보았는데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고정적인 수입이 따라오는 채권이나 배당을 잘 주는 주식,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채권 펀드 중에 하나인 뱅가드 토탈 마켓 ETF인 BND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성적을 보시면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채권 펀드인 BND 역시 마이너스 11%를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면 채권시장이 조금 내려가고요. 주식시장이 올해 상반기처럼 성적이 나쁠 때는 채권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상충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는 이례적인 하락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로로 삼을 것은 S&P 500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진 것 비해서는 마이너스 11% 떨어진 것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한 셈인데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를 잘 잡아서 짜놓았다는 분들도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떨어져서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6개월을 보내셨을 거고요. 채권처럼 역시 고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리츠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 VN크 경우에는 S&P 500 펀드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20%를 기록하였습니다.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요, 4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는데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5월, 6월 달부터는 역시 대폭으로 하락을 하여서 S&P 500 펀드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비교적 높은 배당을 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 디비던드 고배당주로 이루어진 ETF가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ETF로 VYM ETF가 되겠는데요. 존슨앤존슨, 엑슨, JP 모건, 체이스, P&G 같은 이러한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회사 리스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정유,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큰 성장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들이 꾸준하게 배당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채권 펀드보다도 수익률이 더 괜찮은 마이너스 8.94%를 기록하여서 배당주 관련해서도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이든 채권이든 무조건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나마 좋은 수익률이란 섹터가 있었을까요? 예, 바로 있습니다. 방금 언급을 드린 에너지 관련된 주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에너지 ETF는 뱅가드 에너지 ETF VDE가 되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엑선, 쉐보론, 커노코, 필립스, 이오지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많이 구입한 옥시덴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수익률을 봤을 때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31%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6월 중순 되면서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플러스 30%가 되겠는데요. 이 최고점으로 잡으면 플러스 55%까지도 기록을 한 굉장히 고수익률을 기록한 주가 바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섹터 관련된 ETF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2022년 상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 관련된 주가 플러스 30%를 기록하였고요. 채권이 마이너스 10%, 고배당주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S&P 500 미국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부동산주와 리츠가 마이너스 20%,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도 나오셨을 거고요. 아크펀드, 그리고 크립토 관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60% 혹은 그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께서 가질 만한 질문이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돈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ETF만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조금 섞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혹은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이러한 주식 혹은 ETF랑 섞었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고 수익률이 잘 나올 때는 한 귀로 흘려보냈던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가 되겠는데요. 지난 6개월간 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고 조금 섞어서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차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웹페이지를 이용을 하여서 S&P 500을 따라가는 VOO의 100%를 넣은 것과 주식의 60% 그리고 채권의 40% 나눠서 투자를 한 것, 조금 더 다양화를 시켜서 S&P 500의 60%, 채권의 20% 그리고 고배당주의 20%를 투자를 하였을 때 1월 1일에 $10,000를 투자를 하였고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 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체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차트에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5월 말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수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1 VO에 100% 투자를 하였으면 거의 $8,700가 남았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를 하여서 VO 60%, BND 40%를 하였으면 $8,800가 남았고요. 여기에 고배당주를 추가를 하여서 60%, 20%, 20%로 투자를 하였을 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인 $9,000가 남아있을 거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여서 안전자산을 넣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돈이 좀 더 남아있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2020년도 1월달부터 보면은요,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게 되고 이러한 돈이 회사로 흘러가고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10,000를 넣어놓고 거의 2년 반 가까이 되는 기록을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오른 금액이 있기 때문에 VO에 100%를 투자를 한 것이 $10,000가 $13,000로 늘어나게 되고요. VO 60, BND에 40%를 한 것이 $11,000, 그리고 VO에 60, BND에 20, VYM에 20%를 투자를 한 것이 $12,400로 2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주식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놓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리면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혹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시험을 쳤는데 제가 70점을 맞았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반평균 자체가 70점이 나왔고요. 그나마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80점, 90점 정도가 나온 거고요. 100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대부분 비슷하게 성적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50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 나에게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나는 지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시면은 이 투자 상품은 여러분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 펀드, ETF 등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는 어딘지, 내가 견딜 수 있는 리스크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 어느 정도 가늠을 잡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20%까지다, 나는 마이너스 30%까지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50 혹은 더 공격적으로도 나는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미리 수치를 정해 놓으시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하락폭이 다시 한번 왔을 때 어느 정도 멘탈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피델리티 계좌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 피델리티 계좌 역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마이너스 19%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 FZROX에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FGLLX에 거의 반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델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펀드 ESG 펀드에, 그리고 인터내셔널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 투자하는 FZILX에 추가로 조금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전체 시장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디스럽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20% 혹은 그 이하로 돈이 더 떨어져도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서 급하게 투자되어 있는 종목을 바꾸거나 이래저래 돈을 옮기지 않고 처음에 설정해 놓은 투자 목표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상반기 대표적인 ETF 각 섹터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봤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리스크에 맞는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이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조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없어서 여러분의 투자 계좌, 은퇴 계좌 역시 성적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서 계좌를 열었을 때 조금은 기분 좋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